저는 그날 밤 낡은 가방에 남은 4억 원을 조용히 챙겨 딸의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다치는 듯한 먹먹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따뜻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6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저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뿐인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깨져버린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로 환갑을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땀 흘려 돈을 모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딸은 저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직 딸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딸이 결혼하여 예쁜 손주를 낳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삶의 모든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집을 팔고 아내가 남긴 보험금까지 합쳐 총 8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땀과 희생이 담긴 결정체였고 동시에 딸과 손주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딸과 사위에게 새 아파트를 사주고 남은 돈으로 저의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들뜬 마음으로 4억 원이 든 통장과 함께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딸은 저를 꼭 껴안아 주었고 사위는 제 짐을 들어주며 장인어른, 어서 오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6살 된 손주도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주의 순수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딸과 사위, 손주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아빠, 이제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라고 말하는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4억 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이걸로 너희들이 편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너희들 곁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 딸과 사위는 저의 말에 감동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저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품 안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따뜻했던 밥이 차가운 죽으로 변하는 데는 단 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갓 지은 따뜻한 밥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딸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고 사위는 출근 전 제게 장인어른,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라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6살 손주 준이는 제게 뽀뽀를 하고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손주와 놀아주고 함께 동화책을 읽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제게 아빠, 이제 저희가 아빠를 모실게요. 힘들게 살지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도 제게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가족의 품 안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4억 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이걸로 너희들이 편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너희들 곁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따뜻했던 밥상이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딸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먹었고, 사위는 출근 전 제게 장인어른,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라고 묻는 대신 장인어른, 저희가 준이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이는 제게 뽀뽀를 하는 대신 할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 준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돈 많은 노인으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도구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가족의 품 안에서 혼자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는 마치 저주받은 듯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따뜻했던 밥상이 차가운 죽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딸과 사위, 손주에게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일찍 줬나? 내가 너무 쉽게 딸에게 의지했나?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저의 존재는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 제 자리에는 따뜻한 밥 대신 전날 먹다 남은 식은 반찬 몇 가지와 미지근한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는 홀로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씹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을 때도 딸은 아빠, 그냥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은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장인어른,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말입니다. 4억 원을 그냥 두지 마시고 좋은 곳에 투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딸과 사위에게 행복을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는 마치 저주받은 듯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빠, 먼저 주무세요 라고 말하고는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저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5살 된 손주 준이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준이는 제가 할아버지랑 놀자라고 말하면 할아버지, 저는 바빠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준이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쓸쓸한 노인의 모습.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밥은 차가운 죽으로 변했고 저를 반겨주던 따뜻한 눈빛은 차가운 외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과 사위, 손주에게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일찍 줬나? 내가 너무 쉽게 딸에게 의지했나?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의 품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제 삶은 한편의 비극적인 연극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가장이 아니라 그저 짐스러운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제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서면 아빠, 그냥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괜한 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좀 계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가족의 품 안에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침 식사는 따뜻한 밥 대신 전날 먹다 남은 식은 반찬 몇 가지와 미지근한 국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는 홀로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씹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장인어른,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말입니다. 4억 원을 그냥 두지 마시고 좋은 곳에 투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딸과 사위에게 행복을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는 마치 저주받은 듯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빠, 먼저 주무세요 라고 말하고는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저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5살 된 손주 준이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준이는 제가 할아버지랑 놀자 라고 말하면 할아버지, 저는 바빠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준이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쓸쓸한 노인의 모습.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여보, 아빠한테 남은 4억 원은 언제 받지? 우리도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장인어른은 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가족의 품 안에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일찍 줬나? 내가 너무 쉽게 딸에게 의지했나?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의 품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과 사위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4억 원을 건네준 후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은 4억 원을 언제 내어줄지 기다리는 은행에 불과했습니다. 딸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 대신 자신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내주었고 사위는 저에게 장인어른, 요즘 주식 투자가 대세입니다. 남은 4억 원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가족의 품 안에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과 사위, 손주에게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일찍 줬나? 내가 너무 쉽게 딸에게 의지했나?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의 품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6살 손주 준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남은 4억 원 주면
우리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살 거라고요. 그럼 할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대요. 준이의 말에 제 심장은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이의 눈은 순수했고, 준이의 말은 천진난만했습니다. 하지만 준이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가족의 품 안에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준이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준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준이는 저의 눈물을 보고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준이의 순수한 물음에 저는 더욱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준이에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준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이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은 4억 원 주면 우리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살 거라고요. 할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대요. 저는 준이의 말 속에서 딸과 사위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가족의 품 안에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일찍 줬나? 내가 너무 쉽게 딸에게 의지했나?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의 품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준이의 순수한 말이 제 가슴을 꿰뚫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제 머릿속을 맴도는 준이의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은 4억 원 주면 우리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살 거라고요. 할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대요. 저는 준이의 말 속에서 딸과 사위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딸을 위해 희생했고 딸의 행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저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따뜻했던 밥이 차가운 죽으로 변해버린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차갑게 식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저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가족의 품 안에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일찍 줬나? 내가 너무 쉽게 딸에게 의지했나?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의 품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은 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이었지만 제겐 그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문득 아내가 떠나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여보,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우리 딸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유언은 저에게 딸을 지켜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딸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딸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저는 딸의 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마음, 텅 빈 집, 저는 마치 저주받은 듯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과 사위, 손주에게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일찍 줬나? 내가 너무 쉽게 딸에게 의지했나?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의 품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짐을 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4억 원이 든 통장과 낡은 가방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은 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제 심장에 박힌 칼날을 더욱 깊숙이 찔러 넣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딸, 사위, 그리고 손주마저 저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낡은 가방과 통장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은 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홀로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쓸쓸한 노인의 모습. 저는 아무 기차나 올라탔습니다. 기차는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물은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저는 제 가슴에 박힌 칼날을 뽑아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칼날은 제 심장에 너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기차는 저를 낯선 도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낡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방은 좁고 냄새가 났지만 저는 그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그곳에서 혼자라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찾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과 사위, 손주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며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돈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낯선 도시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쓸쓸한 노인의 모습.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그들은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도자기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제가 만든 도자기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의 집에서 식은 밥을 먹으며 눈치를 보는 늙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4억 원은 제게 더 이상 딸에게 건네주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저의 행복을 위한 투자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고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인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공방은 제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흙을 만지고 빚고 굽는 과정에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고 제가 소홀히 하면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듯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자기를 만들며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홀로 남겨진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자기를 만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고 저에게는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했고 매일 밤 잠드는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게 익숙한 전화번호가 떴습니다. 딸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할지 저는 그녀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가 다시 떠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왜 갑자기 떠나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불안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목소리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쓸쓸한 노인의 모습. 딸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이제 아빠의 삶을 살고 있단다.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렴. 제 말에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발 돌아와 주세요. 딸의 말에 제 마음은 흔들렸지만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전화는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4억 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고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인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공방은 제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흙을 만지고 빚고 굽는 과정에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고 제가 소홀히 하면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듯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자기를 만들며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방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홀로 남겨진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자기를 만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고 저에게는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했고 매일 밤 잠드는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발 돌아와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저 저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딸의 편지를 읽고
딸에게 용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이제 아빠의 삶을 살고 있단다.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 너를 용서한단다. 저는 딸의 편지를 읽고 딸에게 용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용서의 편지를 썼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시작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낡은 공방은 이제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의 집에서 식은 밥을 먹으며 눈치를 보는 늙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4억 원은 제게 더 이상 딸에게 건네주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저의 행복을 위한 투자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고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인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공방은 제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흙을 만지고 빚고 굽는 과정에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고 제가 소홀히 하면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듯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자기를 만들며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방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홀로 남겨진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자기를 만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고 저에게는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했고 매일 밤 잠드는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발 돌아와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저 저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딸의 편지를 읽고 딸에게 용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이제 아빠의 삶을 살고 있단다.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 너를 용서한단다. 저는 딸에게 용서의 편지를 썼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시작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저에게는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